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제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주일 전에는 83이었고, 이제 목요일 날은 75, 금요일은 69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디 점수가 점점 이렇게 좀 익스트림 그리디에서 그리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중립 이상까지는 연말까지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제 뭐 꼭 사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면은 그냥 감망하는 게 좋은 때죠. 그리고 한 요쯤 한 30, 20 몇 대 왔을 때 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80대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쪽으로 확 몰렸다가 저쪽으로 확 몰렸다가 하기 때문에 주가가 10%막 올랐다가 10% 내렸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 좋은 때다. 그죠? 매수하기는 이렇게 보고 이제 마침 이제 CNBC 뉴스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월 21일자에 나온 기사고요.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탑 애널리스트들이 장기 투자로 좋게 보는 주식들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팁랭커스닷컴에 있고요. 팁랭커스 가시면은 이제 뭐 바이 뉴트럴 셀 레이시오 뭐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7,000분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뢰도가 높아라고 해서 이제 순위를 이제 매기는데, 그래서 순위도 높은 분들이 한 5개 그런 거를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GM이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EV 회사들이 많이 상장됐죠. 루시드나 리비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GM 포드 좀 뒤처졌지만 이제 GM이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애널리스트를 하신 분은 다니엘 아이브스, 그래서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는 이제 GM이 이제 그 자동차 만드는데 수직 계열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GM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따지면 현대자동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산 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전기 자동차로 변환된다고 치면 GM에는 상당한 이제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GM의 그랜드 플랜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85불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GM의 이제 1년치 주가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재 61불인데 이게 85불까지 1년 동안 오를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이게 선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주가 변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갈색으로 점으로 찍힌 것이 심플 무빙 에버리지 50일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점선 보이는 것이 exponential moving average입니다. 50일. 그래서 이제 이 심플보다 그 exponential이 좀 더 최근 주가를 더 반영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두 선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simple moving average보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가 밑에 가 있으면 하락하는 거고, 반대로 돼 있으면 좀 상승하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61불 때고 이제 50일 평균 이동선 두 이동선보다 항상 한참 더 위에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무빙 에버리지 닿을 때가 매수 기회다. 현재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시겠다 이런 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닿을 때 매수 기회로 보고, 어쨌든 GM은 61불 때인데 85불까지 보고 있다 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IB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보면 현재 이제 글로벌 칩 쇼티지 다 뭐 자동차 반도체 쪽은 다 그렇죠. 이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GM에서 만드는 전기차 쉐비 볼트가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 LG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지금 리콜 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스무스하게 잘 풀린다고 한다면 GM은 2030년도까지 이제 매출이 2배가 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때 좀 잘 풀린다고 하면 현재 주가 85불, 목표 주가 85불로 봤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GM에서 이제 배터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자체 뭐 협력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테슬라가 자기네 배터리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자기네 지위를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중에서는 아직 테슬라가 1등이지 않습니까? 계속 1등 하겠지만 GM이 이제 추격해 갈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오토파일럿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뭐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자동차 이제는 오토파일럿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소프트웨어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GM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다가 처음에는 좀 오토파일럿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포함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이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GM에서는 이제 보기에 뭐 오토파일럿만 업데이트 시키더라도 연간 전기 자동차 별로 한 2,000불 정도 연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M이나 뭐 테슬라나 이걸 먼저 하는 회사가 좀 좋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브스라는 이 이제 애널리스트는 팀랭크에 등록되어 있는 7,000명 중에서 22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 확률 81%에다가 그다음에 수익률은 64%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윅스란 회사입니다. 윅스.com인데 이 회사는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던 일보다는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주가가 많이 너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런 이제 좀 이제 버블이 좀 꼈다라는 얘기가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밑에 주가가 다지고 나면 상방으로 갈 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마하니가 이제 애널리스트죠. 그분이 이제 보기로는 현재 주가에서 255불까지는 오를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현재 주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169불대에 와 있고, 전 고점으로 보시면은, 전 고점을 보시면은, 뭐, 선을 어떻게 끄죠? 여기, 선을 끄면, 예, 이렇게, 전 고점은 300불대죠. 그래서 현재 이분이 얘기한 225불 때는 보시면은 한 225불 대가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선이니까. 따르게 보시면은 지금 주가에서 기존 고점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내년 1년 동안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50일 평균 이동선 두 개 선 꺼놓은 게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주가는 그 밑에 위치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고 한참 저점을 좀 다진 다음에 오를 때 봐도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주가가 만약에 이 반이 아니고 이제 그 전 고점 300불대까지 오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 전 고점이 한 반까지밖에 못 오른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 마하니라는 애널리스트의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가입자들이 계속 늘었죠. 그래서 이 윅스.com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웹 디자인, 그다음에 웹 디자인 광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웹 디자인에 관계된 관련 산업들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윅스.com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새로운 가입자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로서는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 분기 발표도 어닝 발표도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옴니 채널 스트래티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윅스닷컴에 오면은 웹사이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여기 보시면 이커머스 커머스들이 상점들 비즈니스들이 다 계속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이제 비즈니스가 클 거라는 거죠.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래서 한 더블, 그러니까 2배 정도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상점들, 문 닫은 상점들이 많은데, 이 보면은 한 50% 정도, 여기 보면 half of the company customer죠. 그래서 윅스닷컴의 50% 정도의 고객들은 코비드 19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이 있는데, 거기 이제 풀린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로 더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러려면 이제 웹사이트 또 새로 꾸며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윅스닷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경기 뭐 회복주의 뭐 수혜주라고 보는 거죠. 경기 회복의 수혜주. 그래서 팀 랭커의 이제 마허니는 62등이고요. 그다음에 성공 확률 84%, 그다음에 수익률은 57%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이 뜨겁죠. 디즈니 플러스, HBO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훌루 하여튼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에다가 더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바일 게임스죠. 그래서 게임 쪽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라는 서비스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도 요즘에 다 게임 쪽이 메타버스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런 쪽에 한 발을 더 디딘 것 같고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끄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분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는 JP 모건 체이스의 이거 덕 엠모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 좋게 본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좋게 보는 이유 중에 여기 보시면은 그 앞으로도 계속 이제 팬데믹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과 거의 관계없이 비즈니스가 좋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땡스기빙, 뉴 이어스 데이에 사람들이 텔레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넷플릭스 시청률이 올라갈 것으로 시즌을로도 이제 좋다. 계절적으로도 좋을 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거 에이펙 하면 아시아 태평양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좀 이제 가입자 수가 적었지만 더 많이 이제 가입자가 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가입자가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봤을 때 타겟 프라이스를 750불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1년 주가를 보시면 870불 내는데 현재 주가는 678불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870불까지 한 200불 정도 더 오를 것으로 1년 동안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여기 저점에 한 6월 달쯤에 한 500불대였죠. 500불 좀 밑에 있다가 지금 678불 거의 한 200불 올랐죠. 이때 보시면 이런 것이 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2021년도 시작해서 중순까지는 거의 뭐 평이 오다가 이제 상반기 때는 계속 행보하다가 하반기 때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든 어쨌든 되든 한 200불 정도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또 내년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모멘텀을 타고 50일 평균 이동선 위에서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엠모스 그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TV 쇼하고 무비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넷플릭스가 여기 최근에 이제 바이백 플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백 하게 되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기존에 위성 방송을 본다든지 케이블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인터넷 디바이스 쪽으로 더 옮겨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디바이스, 뭐 우리 흔히 보는 태블릿
PC라든지 뭐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폰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 넷플릭스 고객의 잠정 고객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을 홀딩하기 위해서 게임도 이제 추가시킨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중국이 지금 넷플릭스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본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경로로 보는 거지 정식으로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중국에 만약 정식으로 들어간다 하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가입자를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제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기겠지만, 중국이 넷플릭스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출도 증가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목표 주가 750불 했는데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870불 했는데 타겟 프라이스 750불이군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보시면은 한 100불 정도, 예, 100불 정도 보는 거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아시아, 특히 중국에 들어간다고 치면 더 지금 이 750불보다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모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12등이고요. 7,000명 중에서. 그다음에 성공 확률 69%, 그다음에 평균 수익률은 40%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스퀘어입니다. 이제 페이먼트 회사죠. 그래서 뭐 페이팔하고 경쟁사이기도 하고 이쪽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페이먼트 뭐 핀텍이라 그러죠. 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쪽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한창 경쟁이 이런 한 몇 년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 D램이 뭐 삼성, SK하고 뭐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분할해서 하는 것처럼 이쪽 핀텍도 그런 식으로 가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춘추 전국 시대이고, 여기 기사에서는 스퀘어가 이제 뽑힌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플랫폼을 계속 이제 형성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페이먼트 쪽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핀텍으로서의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크립토 커런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제 그걸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에 있는 크립토 가지고 다른 것도 사고 팔고 하는 것까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초창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산업 이제 이 어퀴지션 뭐죠?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을 통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확장을 통해서 이제 리턴 온 캐피털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아이븐 파인세스인데, 이게 파인세스로 보면은 한 타겟 프라이스가 전에는 한 295불이었는데 310불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25불이니까요. 한번 차트 보시면, 스퀘어의 1년 차트 보시면 현재 이제 225불대고,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여기 이제 295에서 310불로 더 올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50일 차트로 보시면은 이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 이제 갈 것 같습니다. 페이팔도 그렇고 지금 비자, 메스트도 다 지금 이쪽 계통이 다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조정은 받겠지만 내년 돼서 이제 이게 턴하고 올라가면은 310불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파인스타인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Buy Now Pay Later라고 그러죠. BNPL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는 어펌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쟁사였던 애프터페이를 인수했습니다. 이 스퀘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로는 터보텍스라는 거, 이제 인투이션이라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경쟁사인 크레딧 카르마 텍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가 이제 금융 쪽으로는 전부 다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뭐 이제 파이낸셜 앱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비즈니스까지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뭐 금융 돈 갖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코시스템을 플랫폼 아까 윅스가 이제 웹사이트계의 모든 이제 이코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스퀘어는 이제 이 금융계 쪽으로 이코시스템을 다 형성하려고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컨택트레스 페이먼트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저기 텍스트 메시지 주고 받는 것처럼 돈도 주고 받는 게 안 보고도 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택트레스 페이먼트를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절대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대세적으로 따지면 핀텍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좋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파인슈타인의 이제는 좋게 보는 거고 파인슈타인 자체는 52등이고요. 성공 확률 76%에 평균 수익률 38%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칩 쇼테지 때문에 이제 좀 충격을 받은 쪽은 이 자동차 쪽하고 스마트폰 쪽이었죠. 그 반면에 칩 디자인 하는 회사, 즉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 어닝이 좋았다는 겁니다. 매출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분기 발표가 실적 발표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런 실적이 이제 당분간 줄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롤랜드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좋은데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 쪽이 좋다고 하고 4분기에도 이 데이터 센터 쪽은 더 이제 수익이 더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보통 우리 말하는 이 언어를 컴퓨터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그러는데 이런 쪽에도 엔비디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딥 레코멘드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그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그 AI 플랫폼이 있죠. 그리고 그 3D 플랫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쓰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걸로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AI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게 되면 그때 사용하는 칩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이제 12개월 봤을 때 360불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거의 330불인데 이거 보면 한 30불 쪽 위인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제 12개월로 보시면 지금 이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330불까지 가 있죠. 1년치 차트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60불까지 한 30불 정도 더 높게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조정을 거치고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현재 329불에서 사는 분들은 1년 동안 30불 정도 이익이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사실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애널리스트 노랜드 말처럼 4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그 1년치 목표 주가 그때 또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는 기대도 되면서 최근에 너무 올라서 걱정도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 외에도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도 네트워크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어 모멘텀이라고 보시죠. 어스넷, 그러니까 어스넷이라는 게 네트워크 그 사이에 이제 연결해주는 컨트롤러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퀀텀 2 스위치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필드 3 이런 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지금 이제 수요가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 요 인더스트리 산업계 자체의 그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노랜드가 보기에도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엔비디아의 GPU 칩 있죠. 이쪽은 계속 이제 이 공급 라인 쪽에서 생산자 쪽 라인 쪽에서 계속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2022년도 내년에는
계속 이제 이 훈풍이 불 것으로 본다는 거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랜드가 보기에 GPU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GPU 쪽은 계속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좋게, 엔비디아는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랜드는 이제 7,000명 중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 확률 87%고 평균 수익률은 5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뭐 롱텀이라면 내년도 되겠지만 그 내년 이후도 되겠죠. 그래서 계속 장기 투자로 좋은 5가지 주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기사를 봤습니다.